이어서 다음 시험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전 해체 도입 기대감에 원저주는 물론이고요. 로봇주도 함께 주목을 받았던 하루입니다. 한국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마침내 해체 승인을 받았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불어올랐는데요. 원전 해체뿐만 아니라 폭발물 처리 그리고 방사능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는 로봇들, 다양한 기술력들 주목을 받았던 하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오늘인 바로 27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K-휴머노이드 연합도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반도체, 배터리 등 부품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함께 개발에 나섭니다. 2028년에는 범용 휴머노이드 양산화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관 합쳐서 함께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펀드, 인프라 그리고 규제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힘쓰겠다라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로봇주들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그 날만 반짝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아쉬웠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대감 계속 받아가면서 쭉쭉 나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모멘텀 있는 로봇주들 어떤 전망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 전망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모티콘에서 더 크게 그림까지 확장이 됐는데 로봇주에 대한 전망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럼 세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 그려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는 로봇 섹터와 관련한 퀴즈가 준비가 됐습니다. K-휴머노이드 연합이 공식 출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참여를 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과연 이 K-휴머노이드 연합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로봇주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올해 초에 있었던 그런 상승을 또 한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진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자, 두 분께서는 로봇주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서 로봇주의 전망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의 그림 실력 평가는 1대1로 내어주셨는데 자, 이번엔 어떨지 우리 이준 전문가님은 전혀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 않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서 이 머릿속엔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구현해내는 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약간 네이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버 전문가는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히 테이버 전문가의 답을 먼저 만나보고 다음에 이지은 대표의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버 전문가가 로봇주의 전망을 그림으로 그려줬습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이거를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이등병 시절에 우리 병장님께서 눈을 딱 가리면서 앞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의 미래다 그렇죠. 라고 했던 네. 그때 봤던 그 그림과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검은 화면이네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검게 칠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쵸. 최대한 검게 칠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로봇이라고 하면 결국 로봇 하드웨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우리가 스마트폰의 재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우리나라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갤럭시라는 제품을 잘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핸드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전 세계에서 LG전자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수출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서 거기에 헤드,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번에도 로봇을 출범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사업 구조상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이런 경영 반침상 결국에는 또 제조업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단에서의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스마트폰 때는 중국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처음 제조할 때는 이게 유럽에 있는 기업들과 그 다음에는 애플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업과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하던 게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봇 제조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미국 그리고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에서 로봇 제품, 로봇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데 그거를 알리나 아니면은 아마존에서 구입해가지고 그걸 누가 스탠포드 대학과 구글의 로봇팀이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 200만 원, 250만 원치 부품 사가지고 그걸로 로봇 만들어가지고 로봇 시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로봇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영상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뭐 로봇팔을 이렇게 갖고 간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독일과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이 얼마나 있는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는 가격 경쟁력으로서 중국과의 싸웠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는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액추에이터, 소프트웨어 관련 뭐 이런 거 다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본 기업들에 대비했을 때 기술 수준이 2년, 3년 이상 뒤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본에 있는 로봇 기업들, 그리고는 중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 목표에 있어가지고 좀 더 명확한 투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은 대표의 분석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조금 희망적인 내용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보드에 그려준 그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정수기인가요? 뭐죠 이게? 네? 예, 스탠드인가요? 아. 조명? 그 로봇인데요. 예. 로봇 팔까지는 제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이제 로봇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체해서. 오, 놀랍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로봇 안 껐네요. 제가 저거를. 근데 아, 예. 네, 로봇파를 좀 연출을 해보고 싶었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요즘에 인력난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 인구가 부족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요즘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뭐 앞으로 용접이라든지 이런 선박 쪽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쪽에서도 로봇이 많이 필요하다. 화재 현장에서도 로봇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점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조업 현장에서도 지금 4.5일째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4.5일째 근무가 되다 보면 계속해서 가동을 해서 움직이는 회사와 그리고 이렇게 근무를 좀 단축했을 때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질 수 있는 적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왕이면 로봇들이 24시간 일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연출해낼 수 있으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엔비디아도 주총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피지컬 AI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금 AI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피지컬 AI는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고 주변 인식을 스스로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를 해내야 되는 부분은 하드웨어상으로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유럽, EU에도 그렇고 중국, 미국, 일본 다 이쪽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서 가고 있어요. 이 피지컬 AI를 선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정부가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정책들을 많이 또 신정책들을 내놨잖아요. 네. 거기에 AI 쪽에 10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로봇들을 바라봤을 때는 아직 기술력도 좀 부재한 부분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기대감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성장주들에게 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연합을 4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시메스, 클로버,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돼서는 하이젠 R&M 이런 기업들이 속해 있고 최근 실제로 로봇주들이 시세가 나올 때 이 기업들의 시세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LG에서도 AI 관련된 로봇 쪽 사업을 영위했던 분을 이제 국가에서 좀 국가 산업을 좀 주도하게 영입한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만큼 지금 기대감이 좀 부풀어질 수 있는 물론 이게 추후에는 과연 실적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못 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그 또 판단에 서겠죠. 하지만 예. 지금은 성장에 좀 더 시장은 무게중심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로봇팔도 요즘에 좀 활발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대 우리가 지금 HD 현대 그리고 네. 하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유럽에서 로봇 관련된 박람회가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출전을 해서 새로운 로봇들 AI 기반한 로봇들을
보여지고 있어서 또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국가 정책 주도와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기가 좀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화면이 나올 때 휴머노이드가 뭐 몇 차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제는 움직임만 봐도 어느 나라, 우리나라 거냐 아니냐 이게 좀 분간이 될 정도로 기술력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K휴머노이드 연합이 이제 출범을 한 만큼 좀 빨리 좀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내고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